8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문제에서 로그 부등식이 나와 있는데 로그 부등식이나 로그 방정식 같은 거는 조심해야 될 게 밑조건과 진수 조건을 조심하셔야죠. 그럼 문제를 바로 풀기 전에 진수가 x 플러스 5가 돼 있죠. 진수가 뭐 돼야 된다? 양수가 돼야 된다. 또 진수가 누가 있어? 여기 x 마이너스 1이 있죠. 진수가 뭐가 돼야 된다? 양수가 돼야 된다. 그럼 얘를 풀면 얘는 x가 마이너스 5보다 크다. 이항시키면 x가 어떻다? 1보다 크다. 그러면 간단하게 수직선을 이렇게 그리면 하나는 마이너스 5보다 크다고, 하나는 1보다 크다니까 둘 다 만족하는 부분은 이 부분이 되면서 뭐 되는 거예요? x는 1보다 크다가 되겠죠. 이렇게 지금 밑조건과 어차피 밑은 따질 필요가 없죠. 2분의 1이니까. 그래서 진수 조건을 확인했더니 1보다 크다. 이런 걸 먼저 쓰란 얘기인 거죠. 됐죠? 다시 이제 문제로 가서 일단 좌변이 로그 2분의 1의 x 플러스 5가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있는 2가 이렇게 올라올 수 있죠. 여기로 올라올 수 있죠. 그럼 뭐 되는 거예요? 얘가 로그 2분의 1의 x-1 제곱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좌변이 하나의 로그 형태고 우변도 하나의 로그 형태인데 그러면서 밑이 통일돼 있죠? 밑이 어때요? 0과 1 사이가 되겠죠. 그러면 전체 대소관계와 그 다음에 진수끼리의 대소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전개하시면 x 플러스 5가 되고요.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되겠죠. 다 우변으로 이항시키면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다. 2차 부등식을 풀기 위해서 인수분해 하시면 x-4에 x 플러스 1이 0보다 작다. 부등호 이럴 땐 작은 거와 큰 거 사이죠? 그럼 x는 뭐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4보다는 작다인데 아직은 답이 아니죠. 왜냐면은 요 두 개의 공통 부분이 답이 되겠죠. 그러니까 최종 답은 뭐가 되는 거예요? x는 1보다 크고 그 다음에 4보다는 작다가 되겠죠. 그럼 만족하는 x 누구 있습니까 여러분들? 2와 3이 있으니까 두 개를 더하시면 5가 되겠네요. 됐습니까? 9번 문제 봅시다. 일단 문제에서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한다라고 했으니까 우리 뭐 하시면 돼요? x 대신에 x 플러스 2를 대입하면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y축의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했다 했으니까 뭐 하시는 거예요? y 대신에 y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되겠죠. 또 뭐 하는 거예요? y축에 대한 대칭이동을 했대요. 일단 평행이동 먼저 끝내볼게요. 뭐 하는 거예요? 일단은 y가 들어갈 자리에 뭐 된다? y 마이너스 3 되고요. 이거는 뭐 된다? 로그 2에 요 x가 들어갈 자리에 x 플러스 2가 이렇게 되겠죠. 근데 끝난 게 아니라 이제 평행이동은 완료가 됐죠? 이제 뭐 하라고 했어요? y축에 대한 대칭이동을 하라고 했죠. 헷갈리기 쉬운데 y축에 대한 대칭이동은요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 x가 들어갈 자리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으시면요 정리하면 y는 요거 이항할 거예요. 뭐 되는 거예요? 로그 2에 마이너스 x 플러스 2에 이항되니까 플러스 3 되겠죠. 됩니까? 그런데 일단 얘와 얘를 하나의 로그로 정리해야 돼. 왜? 얘를 정리했더니 문제에서 이런 꼬라지가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의 로그로 표현해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일단 얘는 로그 2에 마이너스 x 플러스 2라고 쓰고요. 얘가 로그 2에 어쩌구니까 얘도 로그 2로 표현할게요. 그럼 3은 로그 2에 얼마냐? 2에
8 되겠죠. 그럼 로그끼리의 더하기는 진수끼리 곱하기라고 했으니까 y는 로그 2에 여기 있는 이 진수와 이 진수를 곱하시면은 뭐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8x 플러스 16이 되겠죠. 그래서 이 식과 요 식을 비교하시면 a 얼마다? 마이너스 8. b 얼마다? 16. 그래서 두 개 더하시면 답을 구할 수 있겠죠. 다음 문제 봅시다. 11번 문제 한번 볼게요. 일단 문제에서 이러한 조건식이 주어졌으니까 가만히 봤더니 왼쪽에 있는 녀석은 밑이 a야. 오른쪽은 a분의 1이야. 일단 밑을 한번 통일해 볼게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일단 좌변은 그대로 로그 ab라고 쓰고요. 우변을 밑을 a로 바꾸고 싶어. 그러면 여기에 지금 밑이 a분의 1이고 그 다음에 진수가 a 제곱이잖아. 됐습니까? 그럼 우리 로그 성질에 의해서 로그가 있고 밑이 있고 진수가 이렇게 있는데 똑같이 m승을 해도 값이 변화가 없습니다. 왜냐면 요 m이 분모로 나가고 이 m이 분자로 나가면은 m분의 m은 1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라는 거야. 됐습니까?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양쪽에 대한 몇 승 할 거 같냐? 몇 제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승, 마이너스 1승 하는 거죠. 뭐 되는 거예요? 로그의 a분의 1. a분의 1에다가 마이너스 1승을 하면 뭐 되는 거예요? a가 되겠죠. 그래서 얘가 a가 되고 여기 마이너스 1승 하면은 a의 마이너스 2가 제곱이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드디어 좌변과 우변이 미통일이 됐으니까 우린 뭐 한다? 여기 있는 진수와 여기 있는 진수가 같다라고 놓을 수 있겠죠. 그래서 뭐 된다? b는 a의 마이너스 2다 제곱이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런 걸 우리는 미지수를 줄여주는 조건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에서 뭐 구하라고 했어요?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게 로그 a분의 b분의 여기 나와 있죠. 로그 a, b를 구하라고 했죠. 그럼 뭐 하시는 거예요? 로그 a는 그대로 쓰고요. 여기가 b잖아. 그 대신 얘를 쓰는 거죠. 그리고 여기다가 a의 마이너스 2 요렇게. 됩니까? 쫓아올 수 있죠? 그 다음에 나누기. 여기도 로그의 a분의 요 b가 들어갈 자리에 뭘 쓰는 거예요? a의 마이너스 2승을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럼 좀만 더 정리하시면 로그 a에 얘는 뭐 되냐? 마이너스 1승이 되겠죠. 됐습니까? 왜냐면 지수끼리 합이니까. 얘는 또 뭐 되는 거예요? 얘는 로그의 a에 이거 뭐가 될까요? 마이너스 3승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진수에 있는 지수가 앞으로 떨어지니까 마이너스 로그 a. 그 다음 얘도 진수에 있는 지수가 앞으로 뚝 떨어지면은 마이너스 3의 로그 a. 그러면 로그 a 지워지고 마는 플러스로 바뀌면서 답 얼마예요? 3분의 1 되면서 답을 구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다음 문제 봅시다. 12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12번 문제는 어떻게 문제를 푸냐면요. 이거를 이용할게요. 예를 들어서 x-y가 있고요. 저는 지금 x 플러스 y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다시 한번 문제 가만히 봤더니 잘 관찰했더니 얘와 얘가 생긴 게 거의 똑같은데 가운데 부호만 다르고 있죠. 됐습니까? 그러면 한마디로 x-y가 얼마인지 알고 있는데 x 플러스 y를 구하고 싶은 거야. 맞습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x 플러스 y의 제곱은 보통 수학에서는 내가 알고 싶은 거를 좌변에 쓰는 거야. 그 다음 뭐 하는 거야? 얘는 x-y의 전체 제곱에 플러스 4xy라고 해서 곱셈 공식의 변형을 이용했었죠. 됐습니까? 그럼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 내가 너무 궁금한 게 a 플러스 a의 마이너스 1승이야.
얘가 너무 구하고 싶어. 왜? 분자가 얘니까. 됐습니까? 그런데 당장 구할 수는 없고 내가 구하고 싶은 걸 잠깐만 제곱하는 거죠.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 얘는 내가 알고 있는 a-a의 마이너스 1승 제곱에 마치 이런 느낌인 거죠 지금. 그 다음에 플러스 뭐가 됩니까? 그냥 4가 됩니다. 아 얘는 왜 안 쓰시는데요? 왜 안 쓰는 거예요? 두 개를 곱하면 역수기 때문에 그냥 1 돼버리니까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됐습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 요만큼이 2니까 2를 집어넣으면 2제곱에 얼마예요? 8. 그래서 8이 됩니다. 계산한 거예요? 아주 어렵지 않죠? 그럼 내가 지금 너무 알고 싶은 녀석을 얘가 너무 궁금한데 그거를 제곱한 게 8이야. 그러면 a 플러스 a의 마이너스 1승은 뭐가 되겠어요? 어떤 애를 제곱한 게 8이지. 얘는 뭐였을까요? 뿔마 2루트 2가 되겠죠. 그래야 얘를 제곱하면 8 되잖아. 그럼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너무 궁금한데 문제에서 야 a가 양수야 라고 했죠. 그럼 a가 양수면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니까 양수를 넣으면 당연히 양수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뭐 되는 거예요? 드디어 a 플러스 a의 마이너스 1승이 2루트 2인 걸 이렇게 구한 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고1 내용이 잘 돼 있으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또 보자. 그럼 이제 지금 a 플러스 a의 마이너스 1승이 2루트 2인 걸 구했는데 분자는 해결됐네. 분모해야 되죠? 그럼 지금 이 다시 또 분모를 구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겠어요? 양변을 또 제곱을 해야 되겠죠. 그럼 얘를 제곱하면 a 제곱에 a의 마이너스 2승에 2개 곱하고 2배 하면 플러스 2에 우변은 제곱하면 뭐 됩니까? 8 되겠죠. 그러면 이항시키면 a 제곱에 a 마이너스 2승은 6이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문제에서 얘 구하라고 했으니까 분모는 뭐가 되는 거예요? 6. 분자는 요건데 여기 구했으니까 2루트 2 약분하면은 3분의 루트 2가 되면서 답을 구할 수 있겠죠. 몇 번이에요? 2번이 답이 되겠네요. 다음 문제 봅시다. 13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문제에서 12에 a승이 6분의 1이라고 했죠. 근데 문제를 봤더니 여기엔 지금 a분의 1이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럼 우린 요 a분의 1이 보이게끔 만들기 위해서 양변에 a분의 1 양변에 a분의 1을 요렇게 해버립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얘는 정리만 뭐 되는 거예요? 6분의 1에 a분의 1승은 얘네 둘이 a 지워지면서 뭐 되겠어요? 여기가 12가 이렇게 되겠죠. 가능하시죠? 또 봅시다. 이번에는 문제에서 81인데 81은 9의 제곱이죠. 그럼 81을 9의 제곱이라고 쓰고요. 바깥쪽에 2분의 비승이 있고요. 얘가 36입니다. 그럼 당연히 요 2와 요 2는 지워지겠죠. 그럼 뭐 된 거예요? 9의 비승이 36이 되고 또 제가 뭐 하겠어요? 잠깐만요. 뭐 하겠어요? 양쪽에다가 여기에 또 b분의 1이 보이죠. 그럼 또 양변에 b분의 1제곱 b분의 1제곱을 하는 거죠. 또 얘가 뭐가 돼요? 그러면요 36의 b분의 1승은 얘네 둘이 지워지면서 뭐가 되겠어요? 9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지금 나는 위에 거와 아래 거를 계산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뭐가 필요하겠어요? 밑을 통일해야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밑을 통일하기 위해서 뭐 하냐면은 양쪽에 루트를 취할게요. 여기다 루트를 취하고 여기다 루트를 취하면 일단 얘는 뭐 되는 거예요? 6의
b분의 1승은 일단 3 되겠죠. 여기다가 루트니까. 됩니까? 그런데 또 얘를 또 6분의 1로 바꾸고 싶어. 그럼 얘는 6은 6분의 1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마이너스 b분의 1 되고 얘가 3 되겠죠. 됩니까? 거의 다 왔어요? 그럼 지금 이 녀석과 이 녀석이 드디어 밑이 통일됐죠. 두 식을 뭐 할까? 두 식을 곱해야 되겠죠.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인데 이미 마이너스가 나와버렸으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빨간 거 두 개를 곱하면 6분의 1에 그럼 여기 있는 지수와 여기 있는 지수를 더하게 되니까 그게 뭐 된다?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 되겠죠. 그 다음에 좌변끼리 곱했으니까 당연히 우변끼리 곱하면은 36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좀만 더 정리하시면 6분의 1에 a분의 1에 마이너스 b분의 1에 36도 밑을 통일하기 위해서 6분의 1에 몇으로 볼 수 있을까요? 마이너스 2로 볼 수 있겠죠. 그럼 이제 밑이 통일되니까 당연히 지수와 지수가 같아지게 되니까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은 마이너스 2가 되면서 답을 구할 수 있겠죠. 14번 문제 한번 봅시다. 일단 지금 2차 방정식이 나오면서 근이 두 개가 주어졌으니까 처음에는 그냥 근과 개수의 관계를 한번 사용해 볼게요. 그럼 뭐가 되겠어요? 일단은 로그 2의 알파와 로그 2의 베타를 더하면 근과 개수의 관계에 의해서 마이너스 이거분의 이거니까 3이 되겠죠. 그 다음 이번에는 로그 2 알파와 로그 2 베타를 더하는 게 아니죠. 큰일 날 뻔했네요. 두 개를 곱할게요. 그러면 근과 개수의 관계에 의해서 a분의 c가 되니까 얘는 뭐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2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준비해놓는 거예요. 다시 이제 문제로 갔더니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했냐면은 로그 알파의 4 그 다음 플러스 얘는 뭐예요? 로그 베타의 4가 이렇게 되겠죠. 그럼 지금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얘네를 이용하기 위해선 얘네는 가만히 봤더니 다 밑이 얼마예요? 다 밑이 2가 됐죠. 그럼 얘도 밑을 2로 바꾸는 거죠. 뭘 이용해서? 밑 변환 공식을 이용해서. 우리 이런 거 배웠죠? 하나 복습할게요. 예를 들어서 로그 A, B가 있는데 밑을 C로 바꾸고 싶으면 뭐 되는 거예요? 로그 C의 A분의 로그 C의 B로 이렇게 바뀌게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다시 우리가 문제로 돌아와서 이제 이 공식을 이용해서 밑을 얼마로 바꾼다? 2로 바꾸는 거예요. 그럼 얘 뭐 되는 거예요? 로그 2의 알파 분의 로그 2의 4 이렇게. 그 다음 더하기 얘도 마찬가지로 로그 2의 베타 분의 로그 2의 4 이렇게 되겠죠. 근데 로그 2의 4가 얼마냐? 2죠? 2. 그래서 일단 뭐 하는 거예요? 두 개를 통분합시다. 얘네들이 곱하면 되니까 로그 2의 알파 곱하기 로그 2의 베타 분의 얘와 얘를 곱하면 요거 2죠? 2랑 얘를 곱하고 2랑 얘를 곱하면은 2를 끄집어내면서 결국 로그 2 알파 더하기 로그 2 베타가 이렇게 되겠죠. 됩니까? 그럼 거의 끝났네요. 얘 얼마예요? 여기 나와 있죠?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 다음 2 곱하기 요거 얼마예요? 여기 나와 있죠? 3이라고 돼 있죠. 그럼 지우시면 답 얼마다? 마이너스 3 되면서 답을 구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15번 문제 한번 볼게요. 일단 우리가 문제에서 로그 함수가 이렇게 주어졌는데 딱 문제를 보면 어떤 유형이에요? 치환하는 유형이라고 발견할 수 있겠죠. 뭐 하는 겁니까? 공통으로 보이는 로그 2x를 t라고 치환할게요.
그럼 이 주어진 식이 뭐가 되겠어요? y는이라고 쓸게요. t고 요 2는 앞으로 떨어지니까 뭐 되는 거예요? t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1 되겠죠. 대신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문제 처음에는 x의 범위가 주어졌는데 내가 함수를 t에 관한 함수로 바꿨으니까 x의 범위를 t의 범위로 바꿔주는 게 이 문제 포인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일단은 내가 치환한 내가 로그 2x를 치환했으니까 내가 치환한 애를 살짝만 그래프를 그리는 거야. 간단하게. 뭐예요? 밑이 1보다 크니까 이런 식의 증가함수가 되겠죠. 이렇게만 그리면 돼. 그 다음 뭐 하는 거예요? 제한된 정의역이 얼마부터? 4분의 1부터. 얼마까지 제한돼 있어요? 8까지 제한돼 있죠. 그럼 4분의 1을 요 함수에 집어넣으면 함수 값이 얼마 나옵니까? 요거 집어넣으시면 마이너스 2가 나옵니다. 8을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요? 8 집어넣으면 3 나옵니다. 그럼 x의 범위가 4분의 1부터 8까지인 동안 t의 범위는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래서 t의 범위가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고 3보다는 작거나 같다로 바뀌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이 그래프,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리면 얘는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가 되고 대칭축이 뭐가 되는 거예요? t는 1 되겠죠. 근데 제한된 정의역 표시하시면 마이너스 2는 조금 멀리 3 차이 나니까 3은 2 차이밖에 안 나니까 조금 가깝게 요렇게 표시하면 우린 그래프를 이 부분만 쳐다보면 되겠죠. 그럼 언제 최대예요? 가장 높을 때니까 마이너스 2일 때가 가장 높겠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여기다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집어넣으면 4에다가 1 뺐으니 얼마예요? 7. 그래서 최대값은 7 나옵니다. 언제 최소예요? 가장 밑에 있을 때니까 1일 때가 최소가 되겠죠. 1을 집어넣으시면 1 집어넣으시면 뭐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2. 스몰 m은 마이너스 2가 되면서 답을 구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다음 문제 봅시다. 자, 18번 문제 한번 봅시다. 일단 문제를 쭉 읽어봤더니 뭐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보자. 우리가 이런 문제 풀 때는 이렇게 복잡해 보이는 그래프 문제를 풀 때는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중요한 점들의 좌표를 표시하셔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답니다. 좌표 표시.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막 문제를 보고 막 너무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일단은 좌표들을 한번 표시해 보는 거야. 그러면 일단 A점은 몇 콤마 몇이겠어요? A점은 이 로그 함수 자체가 1,0을 통과한다라고 우리 배웠죠? A점은 1,0입니다. 그 다음 이제 C 먼저 구할게요. C는 X좌표가 얼마예요? 이게 X는 T죠? 그러니까 X좌표가 T예요. T, T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로그 2의 T가 되겠죠. 이번엔 B의 좌표를 구하면 T를 요 함수에 집어넣으면 되니까 T, 뭐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로그, 뭐냐 요거? 로그 4의 T의 마이너스 2가 이렇게 되겠죠. 이해됩니까?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야,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이 X축 위에 있다라고 했어요. 그럼 무게중심이 X축 위에 있다라는 건 일단은 봐봐. 어떤 점이 X축 위에 있다라는 건 뭐가 되겠어요? X좌표는 모르지만 Y좌표가 뭐 될까요? Y좌표가 0이 된다는 얘기예요. Y좌표가. X좌표는 몰라. 그게 어떤 점이 X축 위에 있다란 말이 되겠죠. 됩니까? 그럼 우리 무게중심 구하는 공식이 이 세 점에 X좌표는 필요 없잖아, 우린 지금. Y좌표를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제 말이 됩니까? 그럼 이 세 점에 Y좌표, Y좌표가 이렇게 돼 있죠. 뭐 하는 거예요? Y좌표 3개를
다 더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무게중심을 구하기 위해선 3으로 나누는 거죠. 그럼 제가 지금 뭐 구했어요? 무게중심의 y좌표를 구했죠. 근데 y좌표가 뭐 돼야 된다? 빵! 이렇게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얘가 빵이 되려면 결국은 분자가 0이 돼야 되겠네? 그럼 분자 얘는 0이니까 필요 없고 요마만큼이 0 돼야 되겠죠. 이해됩니까? 요 두 개만 이항시키면 결국 로그 2 t는 로그 4 t 플러스 2가 되겠죠. 그럼 로그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좌변은 로그 2t를 그대로 쓰고 얘는 로그 4t에 2는 로그 4의 16으로 볼 수 있겠죠. 그럼 얘가 이제 요 하나로 합치면 좌변을 다시 한번 쓰면 얘가 로그 2의 t고 얘는 로그 4의 16t가 되겠죠. 밑이 통일이 안 됐네. 밑을 통일하기 위해서 얘와 얘를 똑같이 제곱 요렇게 제곱할게요. 요렇게.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하면 뭐 되는 거예요? 로그 4 t제곱은 로그 4의 16t. 그럼 밑이 똑같으니까 당연히 진수와 진수가 같아지겠죠. 그래서 t제곱은 16t가 되고 t가 1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0은 아니겠죠. t를 하나씩 지워버릴게요. 그럼 t 뭐 돼요? t는 16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16 가지고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몇 콤마 몇으로 바뀌냐? 16 콤마 4. 왜냐면 여기다 16 집어넣으면 로그 2의 16은 4잖아. 16 콤마 4야. 이 점이 16 콤마 4로 바뀝니다. 또 16을 여기다 집어넣을게요. 여기다가. 그럼 16 콤마 뭐 되냐? 16이면 로그 4의 16은 2잖아. 그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4. 됐냐? 여기 뭐 되는 거예요? B라는 점은요 16 콤마 마이너스 4 되겠네요. 그럼 결국 ABC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선 얘를 밑변이라고 볼게요. 이 길이 얼마냐? 위에 있는 점의 y좌표에다가 아래에 있는 점의 y좌표를 빼버리면 8 되겠네요. 얘를 높이라고 할게요. 요만큼을 높이, 요만큼을. 높이 얼마예요? 오른쪽 점의 x좌표에다가 왼쪽 점의 x 빼면 뭐 될까요? 15. 여기가 15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람. 답 얼마예요? 60이 답이 되겠죠. 가능하시겠죠? 다음 문제 봅시다. 25번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문제에서 봤더니 어떤 유형처럼 보여요? 지수부등식이죠. 치환하는 유형이죠. 뭐 하시는 거예요? 좀만 정리한 다음 치환할게요. 일단 3의 마이너스 2승이 있으니까 얘는 뭐 되는 거예요? 9분의 1 되겠죠. 9분의 1에 3의 2x승. 그 다음에 요 마이너스 1승 보이죠? 그러면 3의 마이너스 1승은 3분의 1이니까 기어 나가면 마이너스 3분의 4에 3의 x승 더하기 3 되고 이렇게 되겠죠. 우리 뭐 할까요? 3의 x승을 t로 치환하면서 이 꼴배기 싫으니까 양변에 9를 곱해버릴게. 그럼 치환하면서 9를 곱했으니까 뭐 되는 거예요? t 제곱 되겠죠. 또 얘는 t인데 9를 곱했으니까 뭐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12t가 되겠죠. 다음 플러스 93, 27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9랑 3에 이렇게 마이너스니까 t의 범위는 작은 녀석과 큰 녀석 사이에 이렇게 되겠네요. t가 사실은 뭐예요? 이제 원래도 되돌려줘야 되죠? 3의 x니까 얘는 3의 1승, t는 3의 x승. 그 다음 9는 뭐예요? 3의 제곱이 되겠죠. 그럼 밑이 통일되면서 밑이 1보다 크니까
전체 대소관계와 진수끼리의 대소관계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대로가 되면서 답을 구할 수 있겠죠. 그럼 요식과 요식을 비교하시면 알파가 1, 베타가 2 되면서 더하면 3이 답이 되겠네요. 다음 문제 봅시다. 26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문제에서 A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A를 좀 바꿀게요. 그럼 A는 2의 4분의 1로 이렇게 바꿀게요. 그 다음 B도 바꿀게요. B는 5의 3분의 1승이다. 그 다음 또 문제에서 뭔가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데 얘도 좀 정리할게요. 그럼 지금 얘는 다시 한번 쓰면 n제곱근 36이니까 A에 36과 2를 곱하면은 72, B에 36이 되겠죠. 얘는 다시 한번 정리하면 A에 이거분의 이거니까 n분의 72 곱하기 B에 n분의 36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런데 좀만 더 정리하시면 우리는 요 A 대신에 얘를 집어넣을게요.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B가 보이는데 B 자리에다가는 얘를 집어넣을게요.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하면 A 대신에 2의 4분의 1승인데 여기에 n분의 72가 있죠. 그 다음 곱하기 B가 들어갈 자리에 5의 3분의 1승을 쓰고 n분의 36 되겠죠. 그럼 좀만 더 정리하시면 2에 4랑 70이 나누면 뭐 되냐? 18? 그래서 n분의 18이 되겠죠. 그 다음 곱하기 5에 뭐 됩니까? 요거 지우면 10이 되니까 n분의 12가 되겠죠. 그럼 문제에서 얘가 뭐 되라고 했어요? 이마만큼이 자연수가 되라고 했습니다. 그럼 자연수가 되려면 결국은 지수가 뭐 돼야 돼요? 지수도 자연수가 돼야 됩니다. 얘도 자연수가 돼야 됩니다. 됐습니까? 그럼 n은 결국 어때야 돼요? 18의 약수면서 12의 약수여야 되겠죠. 그럼 만족하는 n은 얘들아 누가 있을까? 근데 2 이상이라고 했네? 실수하면 안 되겠네? 1은 안 되겠네? 2랑 또 얘들아 누구냐? 3 또 6 또 없네? 그래서 얘네 3개만 더하시면 답을 구할 수 있겠죠. 다음 문제 봅시다. 근데 이런 문제 풀기 전에는 지금 문제를 봤더니 뭔가 되게 야리꾸리해 보이는 뭔가 이상한 공식이 있는데 이상한 공식의 각각의 문자가 뭘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돼. 뭘 의미합니까? 전자기기에서 발생하는 전자기파의 양을 T0라고 하겠대. 됐습니까? 그런 다음에 이 전자기기로부터 D만큼 떨어졌대. 여기서 D가 떨어진 거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럼 거리가 떨어지니까 뭐 전자기파 양이 좀 줄지 않겠습니까? 그 줄어들어 버린 양을 T라고 하니까 요 줄어버린 양 T면 얘가 여기에 이렇게 온다라는 거야. 느낌을 이해해야 돼. 아마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전자기기가 이렇게 있는데 전자기기 가까우면 전자기파 양이 T0라는 거죠. 거리가 막 멀어지면 거리가 D만큼 떨어지게 되면 그때 전자기파가 좀 줄어들겠죠. 그게 뭐 된다? T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느낌이. 됐습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다시 문제 갑시다. 문제에서 5m만큼 떨어지면 전자기파 양은 전자기기에서 발생되는 양의 2분의 1이다라고 했어요. 그럼 지금 일단은 봐봐. 공식이 T는 T0 곱하기 A의 D제곱이잖아. 그쵸?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요? 5m만큼 떨어졌다라고 했으니까 일단 A에 여기에 5를 이렇게 쓰는 거죠. 근데 떨어졌을 때에 측정되는 전자기파 양, 그러니까 떨어진 지점에서 측정되는 양이잖아. 그건 T야, T. 맞냐? 걔는 기기에서 발생하는 거에 2분의 1이래. 그럼 기기에서 발생하는 게 T0인데 맞냐? 5m만큼 떨어진 지점에서 측정되는
측정되는 이 녀석이 전자기기에서 발생되는 이 녀석보다 몇 배다? 2분의 1이라고 했죠. 여기에 2분의 1의 T0가 이렇게 와야 됩니다. 그럼 양변의 T0를 지워버리면 우리는 어떤 식 하나 만들 수 있어요? A의 5제곱은 2분의 1이구나 라고 해서 일단은 식 하나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됐습니까? 또 문제 갑시다. 야, D1m만큼 떨어져 있으면 측정되는 전자기파 양은 T1이야 라고 말하고 있죠. 얘를 공식에 그대로 쓰면 야, 떨어진 거리가 얘라고 기기는 얘고 느낌 잘 받아야 돼요? 그럼 얘가 뭐예요? T1이래요 문제에서. 됐냐 얘들아? T1은 뭐 된다? T0 곱하기 A에 얼마만큼 떨어졌다? D1만큼. 여기다가 D1이라고 쓰는 거예요. 또 뭐라고 했어요? 야, D2만큼 떨어지면 T2라고 했으니까 여기를 T2라고 하고요. T0 곱하기 A에 D2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문제에서 T2분의 T1을 알려주고 있으니까 식을 왕창 나눠버리는 거예요. 그럼 좌변은 T2분의 T1이니 T2분의 T1 되고요. T0는 지워지겠죠. 그 다음 이거에다 이거를 나눴잖아. 그럼 밑이 같으니까 뭐 되는 거예요? 지수끼리의 뺄셈이 되겠죠. 이해됩니까?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 야, 이게 얼마라고 했냐? 32라고 했네. 그럼 얘가 32가 되는 거죠. 됩니까? 그럼 우린 지금부터 이용할 식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 얘를 이용해서 얘를 구해야 돼. 일단 뭐합니까? 양쪽에 지금 요 봐봐. 가만히 봤더니 2분의 1과 32를 2의 거듭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잖아. 맞습니까? 그럼 얘는 뭐예요? 봐봐. 그럼 얘를 맞출게. 2분의 1을 32로 만들려면 몇 승 해야 될까? 역수를 취한 다음에 5제곱 해야 되겠지. 마이너스 5. 그럼 A에 여기다 마이너스 5제곱 마이너스 5제곱 하면은 마이너스 25가 뭐 되는 거예요? 32가 이렇게 되겠죠. 요 말 이해되냐? 요거 이해되지 얘들아? 2분의 1에 마이너스 5제곱이 32인 거 이해할 수 있죠? 어려운 내용 아니죠? 그럼 결국은 32가 똑같으니까 우변이 똑같으니까 좌변과 좌변을 똑같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이게 똑같은데 밑이 같으니까 우리 뭐 한다? 지수끼리 같겠네요. 그럼 D1 마이너스 D2가 마이너스 25인데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건 D2 마이너스 D1이야.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하면 마이너스 곱하면은 D2 마이너스 D1 되고 마이너스 곱하면 25가 되면서 답을 구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다음 봅시다. 28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어려운 문제입니다. 일단 문제에서 지수함수가 두 개가 있고요. y는 k라는 그래프가 있는데 만난 점 a, b라고 한다. 어쨌다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됐죠? 일단은 문제를 계속 쳐다보지 말고 일단은 빨리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그럼 그래프를 그리면요. x축이 이렇게 있고 y축이 이렇게 있고 일단은 얘를 그려볼게요. 얘는 뭐예요? 0,1점을 통과하죠. 그러니까 얘는 0,1점을 통과하면서 뭐 대충 이런 식의 증가함수가 되겠죠. 얘도 정점을 찾아야 되니까 일단은 지수가 0이 되는 x값이 얼마냐? 2가 되겠죠. 그럼 2를 집어넣으면 1이니까 2,1이니까 요렇게 여기가 2고 여기가 1이면 2,1점 통과하면서 얘는 증가함수예요? 감소함수예요? 이건 감소함수입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대충 뭐 이런 식의 그림이 되겠죠. 이렇게.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얘가 y는 3의 마이너스 x 플러스 2고 그 다음에 요 그래프는 y는 3의 x승이 이렇게 되겠죠.
됩니까? 무슨 말인지? 보자,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내가 y는 k를 그었어. 뭐 이런 식으로 y는 k를 그은 거죠. 이렇게. 얘가 얘와 만나는 거니까 요 점을 a라고 하고, 이 감소함수와 만나는 점을 b라고 한다. 그랬을 때 요 선분 AB의 길이가, 맞습니까? 이 AB의 길이가 2보다는 작아야 되는데, 됐습니까? 그러면서 만족하는 정수 K를 구하래요. 됐습니까? 그럼 K는 일단 만약 K에 내가 만약에 1을 넣을게요. 1을 집어넣게 되면 Y는 1이 이렇게 그려지겠네. 맞냐, 얘들아? 그렇지. 그럼 얘는 길이가 얼마냐, 요 길이가? 2가 되겠지. 왜? 이 점 여기가 원점이니까 x좌표가 0이고 얘는 2 되잖아. 길이가 2잖아. 근데 2보다 작아야 되잖아. 그럼 1은 안 되겠네. 됐습니까? 그럼 지금 이 그래프가 막 올라갈 거 아니야. 됐습니까? 그럼 그걸 또 알기 위해서 결국은 이 점의 좌표도 좀 구해봐야 되겠다. 그치? 그럼 얘를 또 구하기 위해서 뭐합니까? 두 식을 연립하면 되겠죠. 그래서 3의 x승과 3의 마이너스 x 플러스 2승을 같다라고 놓고 양변에 3의 x승을 곱할게요. 여기다 곱하면 3의 x승, 여기다 곱하면 뭐 되냐? 3의 제곱이 되겠네. 됐습니까? 2x다. 큰일 날 뻔했네. 이렇게 되겠죠.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그러면 x 얼마냐? x가 1 되겠죠. 그럼 1을 뭐 여기다 집어넣던 여기다 집어넣던 얼마 됩니까? 3 되겠죠. 그럼 이 점은 요 y 좌표가 얼마예요? 3인 거죠. 됐습니까? 그럼 우리 지금 y는 k가 1이면 길이가 안 됐잖아. 그럼 y는 2를 그으면 어딘지 모르겠지만 2가 1과 3 사이니까 적당히 뭐 이렇게 되겠네, 얘들아? 맞냐? 그러면 이 길이는 2보단 어때요? 이거 어때요? 2보다? 2보단 작겠죠. 왜? 요 길이가 정확히 2였는데 얘가 올라가면 길이가 점점점 짧아지고 있잖아. 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일단 어때요? 2 되겠네. 3은 되냐 안 되냐? 3은 안 되겠지. 길이가 없으니까. 그 다음부터 내가 막 4야. 그럼 y는 4를 이렇게 그으면 요 길이가 또 짧아 보이죠? 실제로? 됐습니까? 맞냐? 무슨 말인지? 그럼 지금 계속 되다가 언제까지 될지도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맞냐? 무슨 말인지? 그럼 뭐 하시는 거예요? 어딘진 모르겠지만 내가 이렇게 y는 k라는 선을 그었을 때 이 길이가 점점 어때? 점점 길어지고 있지. 뭐 언젠간 다시 얘가 2가 되겠네? 그걸 알아야 되겠네? 제 말 이해됩니까? 보자. 그럼 일단 얘를 구해야 되니까 얘와 요 점의 x좌표랑 이 점의 x좌표를 구해볼게. 그럼 k를 y니까 같다라고 놓으면 뭐 되는 거예요? 3의 x승이 k가 되겠죠. 맞냐, 얘들아? 또 마찬가지죠? 얘도 k를 요 그래프가 얘잖아. 얘랑 k를 같다라고 놓을게요. 만나니까 여기서. 됩니까? 무슨 말인지? 그럼 얘는 뭐 되는 거야? x는 로그 3의 k. 얘는 뭐 되는 거냐? 마이너스 x 플러스 2는 로그 3의 k가 되겠죠. 됩니까? 무슨 말인지? 그럼 얘는 정리하면 얘를 x는 하고 정리하면 뭐 되냐 이거? 얘 이항한다 마이너스 곱하면은 마이너스 로그 3k 플러스 2 되겠다. 맞냐? 그럼 얘가 의미하는 게 이 점의 x좌표야. 얘가 의미하는 게 이 점의 x좌표야. 난 요 길이에 관심 있잖아. 뭐 하는 거예요? 이거에다가 이거를 빼버릴게요. 됐습니까? 그러면 선분 AB의 길이는 얘를 뺐어. 뭐 되는 거예요? 2 로그 3k 마이너스 2 되겠죠.
됩니까? 무슨 말인지? 이 길이가 얼마 돼야 돼? 이 길이가 2가 되는 걸 찾고 싶은 거잖아. 그 암산해봐 얘들아. 로그 3K가 얼마 돼야 되냐? 2 되면 되겠다. 왜? 요 마이너스 2양씩 2 나누면 K 얼마냐? 3의 제곱 9가 되겠네. 그럼 무슨 말이에요? 내가 Y는 K값 구했죠 방금. Y는 9라는 직선이 되면은 그때 이 길이가 정확히 2란 뜻인 거야. 됐냐? 근데 우린 2보다 작아야 되잖아. 그럼 Y는 4는 되냐 안 되냐? 되네. Y는 5는 되겠냐 안 되겠냐? 6은 되냐 안 되냐? 얼마까지 되겠냐? 8까지 되겠죠. 됐습니까? 9는 안 되겠네? 점점 길어지니까. 그럼 얘를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얘들아, 다시 이제 그림 좀 복잡해 보이는데 K 값이 얼마부터 가능했냐? 아까 우리 다시 정리하자. K 1은 됐냐 안 됐냐? 안 됐네. 그럼 또 누가 됐냐? 2가 됐죠. 3은 안 돼요. 여기가 딱 3이니까. 4는 되고요. 5도 되고 6도 되고 7도 되고 8까지 가능하겠죠. 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그래서 답을 구할 수 있겠죠. 29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문제에서 그래프를 간단하게 한번 그려볼게요. 그럼 어떻게 그래프를 그리냐면 지금 이 마이너스 12가 없었다면 만약에 내가 fx가 2의 x 플러스 2라고 할게요. 그럼 이 그래프는 뭐라면은 x축을 점근선으로 하고 y축이 이렇게 있으면 그래프가 뭐 이런 식으로 됐겠죠. 대충. 됩니까? 그런데 밑에 있는 거 지금 잡아. 그럼 이렇게 돼 있다라면 지금 점근선이 y는 0인 거야. 근데 뒤에 있는 이 마이너스 12 때문에 뭐하고 있어요? 그래프가 내려가게 됩니다. 그럼 그래프가 내려간다는 건 당연히 점근선도 따라서 내려가겠죠. 됐습니까? 그럼 그래프 모델 다시 한번. 그럼 fx가 2의 x 플러스 2승의 마이너스 12가 이렇게 있다라면 결국은 x축이 이렇게 있고 y축이 이렇게 있으면 그래프가 12만큼 내려갔으니까 그래프가 뭐 이런 식이 되겠죠. 이렇게. 됐냐? 그러면서 점근선은 이렇게 되면서 얘가 y는 마이너스 12가 이렇게 되는 상황입니다. 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근데 지금 보자. 그리고 근데 얘 뭐 했다? fx를 다 그렸는데 fx 전체, 우변 전체의 절대값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변 전체의 절대값이 있다는 건 고1 때 배웠는데 x축 아랫부분만 꺾어서 올려버리는 거야. 그럼 뭐 됩니까? 다시 그릴게요. 그럼 x축이 있고 y축이 있고 이 빨간색이 꺾여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럼 그래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프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y는 마이너스 12가 뭐가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y는 12가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가능하죠? 그럼 얘도 얼마인지 한번 찾아볼게요. 그럼 얘를 얼마인지 찾기 위해서는 이 그래프에서 얘가 얼마인지 찾으면 됩니다. 얘는 y절편이잖아. 그럼 y절편은 x에다가 0을 집어넣었을 때 y값이야. 그럼 0 집어넣으면 2의 제곱 4. 4에다가 12를 뺐으니까 마이너스 8. 여기가 마이너스 8입니다. 꺾어 올라갔으니까 여기는 뭐 되겠어요? 8이 되겠죠. 됩니까? 무슨 말인지? 하나만 더 구해볼게. 혹시 필요할지 모르니까. 아니 필요 없겠다. 네, 요렇게. 됐냐? 그런데 또 뒤에 플러스 1이 있으니까 이 그래프가 한 칸 올라가게 되는 거야. 그럼 다시 한번 그리면 x축이 있고 y축이 있고 요 점의 x좌표는 그냥 a라고 할게. 는 a, 0이잖아. 한 칸 올라갔지. 뭐 되겠어요? 한 칸 올라갔으니 그래프가 대충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서 요 점의 x좌표는 그냥 그대로 a. y좌표는 얼마 될까요?
1 되겠죠. 한 칸 올라갔으니까. 그 다음 8도 한 칸 올라갔으니까 이 점은 9가 되겠죠. 그 다음 점근선이 y는 10이었는데 걔도 한 칸 올라갔으니까 y는 뭐 되겠어요? 13이 되겠죠. 요 상황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요렇게. 이게 무슨 그래프예요? y는 절대값 fx 플러스 1 그래프가 되겠죠. 보자. 근데 문제 뭐라고 했어요? y는 k라는 그래프를 그었을 때 1사분면에서 만나는 점의 개수라고 했죠. 됐습니까? 그럼 문제에서 이제 뭐 구하는 거야? 문제에서 G1을 먼저 구해볼게요. 그럼 G1이라는 건 K, 봐봐. 요 자리가 지금 K잖아. K에다가 1을 집어넣는 거야. 여기다 1을 집어넣으면 돼. 그러면 Y는 1을 그리면 된다. Y는 1을. 그럼 Y는 1을 그으면 Y는 1이 이렇게 되잖아. 맞냐 얘들아? 그럼 파란색과 빨간색이 1사분면에서 만나는 점이 몇 개 있냐? 몇 개 있어요? 하나밖에 없네. 그러니까 얘는 1인 거야. 하나밖에 없으니까 얘가 1인 거야. 이렇게. 좀만 더 집중. 이번엔 G5를 구할게. G5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럼 G5는 K가 들어갈 자리에 5를 집어넣은 거잖아. 여기다가도 5를 집어넣으면 되거든. 그럼 Y는 5잖아. Y는 5라는 그래프를 그러면 대충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파란색과 빨간색이 1사분면에서 만나는 건 점이 몇 개냐? 하나, 둘, 2개 있네. 그러니까 얘는 다시 2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좀만 더 해볼게요. 이번엔 G9를 구하래요. 이 G9 나왔잖아. K에 대해 9가 들어갔잖아. 여기다 9를 집어넣으면 9가 여기 있네. Y는 9가 이렇게 되겠지. 1사분면 만나는 점이 몇 개냐? 하나밖에 없죠. 얘는 아니죠. 1사분면. 그치? 하나니까 얘가 1인 거야. 됐습니까? 마지막 G13 구하래요. K 대신에 13 들어가서 13 집어넣으면 Y는 13은 이렇게 되겠네. 교점 몇 개? 하나. 그러니까 얘가 뭐 되는? 얘도 1 되는 거죠. 그럼 뭐예요? 얘랑 얘를 다 더하면 답을 구할 수 있겠죠.